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생 랭귀지 스쿨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앞에서 1강부터 8강까지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쌍방향이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그 강의에 밑에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거든요. 바로바로 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다 설명했고, 그리고 발음도 이제 좀 완비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전장에만 나가면 됩니다. 지금 뭐 탱크도 하나 준비했고 지금 기관총도 하나 이렇게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전장 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강의는, 자, 저희가 이제 중국어의 성모는 우리나라의 자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음모는 우리나라의 모음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성조는 우리나라의 받침하고 연관이 있다. 뭐 이 정도만 머릿속에서 일단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글의 기역부터 히읗 14개 자음이 있는데, 이 14개 자음이 각각 중국어 발음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 하나로 정리가 다 됩니다. 이 테이블 하나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향후에 만나는 모든 단어들을 이제 거기에 쫙 대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테이블이니까 잘 보세요. 먼저 기역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역 그대로 발음되지는 않아요. 중국어 발음을 할 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된소리 발음 쯔, 그리고 된소리 발음 끄, 이 두 개가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이 쯔로 발음하는 거 바뀌는 경우가 이 우리나라의 계획이란 말이죠. 계획의 개자의 초성 기역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중국어 발음은 찌화입니다. 찌화. 찌니까 첫 기역이 쯔로 바뀐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고객이란 말이잖아요. 고객을 중국어 말하면 꾸커, 그가 꾸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자 보고 옆에 한어 병음 보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주면 머리에 장기기억으로 이렇게 남는 거죠. 나머지 뭐 치읓으로도 변한 경우가 있고 히읗으로도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치읓으로 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강조, 뭘 강조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어 말로는 치앙디ao, 강의 그, 치앙의 치, 이렇게 초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뭐 이 정도로 변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니은 보세요. 니은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 강의에서 한글은 이 구강 구조에 따라서 뭐 어금니 소리, 뭐 이런 게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혀 끝이 앞니 뒤에 천장을 닿으면서 혀가 대이면서 나는 소리를 저희가 혓소리라고 했죠. 이 혓소리 중에 해당되는 게 이제 니은인데, 니은을 보시면 이 빨간 별표를 쳐놓은 게 대부분 니은은 그대로 니은으로 쓰신 거예요. 중국말의 니은으로 성모가 발음이 난 거는 우리 한글도 그냥 니은 쓰자 라고 해서 대부분 썼기 때문에 그냥 니은은 니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에 능력이란 말 있죠. 능력. 이거 중국말로 그냥 능리 이렇게만 해줍니다. 자, 능력. 여기에 니은 있죠? 그대로 능리. 자, 앞에 강의에서 중국어에 받침이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니은하고 이응만 있다. 그래서 이응은 그대로 살려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역, 우리 한글의 기역, 리을, 비읍은 중국어로 바뀔 때 성조로 바뀐다. 그래서 기역은 없어지면서 사성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능리. 물론 여기 중간에 모음 바뀌는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이 강의 핵심은 밑에
이런 받침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핵심이 아니고 앞에 자음이 어떤 식으로 중국어의 초성으로 바뀌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은 대부분 니은으로 변하더라. 근데 이제 한 가지 틀린 게 제가 중국어의 초성으로 발음할 때 어려운 게 두음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국어 시간에 두음 법칙이 뭔지 아셨을 거예요. 리을이나 니은이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발음 없지만 중국어에 있는 이 R 발음, 르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한글 초성에서 발음하려면 혀의 위치가 이게 불편하니까 다 이음으로 만듭니다. 이음으로. 그래서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니을도 초성에 발음하기 힘드니까 니은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을 중국어로 발음할 때 리을, 제가 여기 두라고 써놓은 건 두음 법칙 적용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말에 녹음이라고 있잖아요. 녹음. 보세요. 여기 니은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중국어 발음으로 바꾸면 루인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한어 병을 하면 루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죠. 이 리을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여기다 써볼까요? 녹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녹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한 리을로 바뀌더라. 니은은. 하지만 대부분 니은은 그냥 니은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능력이 있어 요메요 능리 감각적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귿을 볼까요? 디귿도 보면 그대로 디귿이 드로 발음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디귿도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혓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혓소리 주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시면 쌍디귿 그리고 히읗로 바뀝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어는 이 된 소리, 쌍디귿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세종대왕이 생각하실 때 쌍디귿 초성에 넣기 너무 발음이 세 자연스럽게 그냥 디귿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쌍디귿으로 바뀌더라. 그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한국말에 어디에 도달하다 이거 중국어 발음으로 따오다 이겁니다.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따오다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중국어 발음으로 바뀔 때 쌍디귿으로 바뀐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김 선생의 초스피드 중국어에 이런 예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익히고 그 교재에서 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아주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T로도 발음이 됩니다. 근데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전. 이걸 발음하면 挑战 이렇게 됩니다. 挑战 건소리를. 그래서 디귿이 T. 이렇게 挑战. 그래서 내가 도전을 몇 개, 我来挑战一下.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회화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리을도 보세요. 리을을 보면은 100%입니다. 100%. 이건 그냥 그대로 쓰신 거예요. 다만 이 100%라는 거는 초성에 올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두 글자라 그랬잖아요. 두 글자 한자를 한글 표음한 것 중에 두 글자 중에 초성이 온 게 아니라 다음 두 번째 단어에 온 리을에 한해서 100%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을이 초성이 올 때는 두음법칙 때문에 이음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100%라는 의미는 두 번째 글자에 올 때, 그때는 초성의 어떤 무리한 발음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을을 그대로 100% 다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올 때는. 예를 들어볼까요? 두 번째 리을 있잖아요. 그러면 찌리a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쯔랴. 리을 그대로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을이 두 번째 글자 올 때는 100% 리을 그대로 발음하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감각적으로 언어적 감각을 키우시면 돼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두 번째 이료가 있잖아요. 쯔랴. 쯔랴. 자, 사성, 이성. 쯔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 바꾸면, 여기에 있죠. L. 리을이 그대로 리을로 발음되는 거예요. 쯔랴. 자, 아까 발음이 비슷하죠? 아까 자료할 때는 쯔랴. 치료는 쯔랴. 이 권설음을 해주느냐, 성조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알아먹을 수 있냐, 내가 못 알아먹느냐. 이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혀의 위치, 입의 모양, 성조, 발음을 아주 중요시했던 거죠. 미음도 100%라고 써놨잖아요. 네. 미음은 초성이 올 때 무조건 100%입니다. 그래서 엄청 쉬워요. 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어 발음으로 변환할 때 제일 쉬운 게 이 미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 목적 중국어로 뭔지 알아요? 무디, 무디, 무디. 한어 봉형으로 보면 이렇게 무디. 지금 제가 한자 한 번도 안 썼어요. 한자. 지금 중국어 하고 있는데 한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이렇게 부담 없이 중국어에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자 있는 거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중국어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자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으로 익숙해지고 그걸 읽을 수 있고 중국어 발음을 변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중국어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보세요. 미음이 그대로 미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100%. 네. 그냥 이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비읍. 비읍이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소리를 5부류로 나누셨을 때 비읍은 입술 소리, 입술하고 관련된 거 무, 으, 프, 프. 물론 한국 발음에는 프 발음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어에는 있어요. 영어에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발음 중에 이 세 가지가 세종대왕님은 비읍으로 그냥 통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이 P 똑같이 1번하고 3번 보시면 P 써놨는데 제가 괄호 해놓고 F, P로 써놨어요. 똑같이 한글로 표현했지만 F하고 P로 한 거예요. 물론 서적을 찾아보면 이 훈민정음을 잘 찾아보면 이 F 발음을 그 모양으로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이런 소리 F 발음 이런 모양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게 F 발음입니다 하면서 모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F로 쓸게요. 여기 괄호 해놓고 그러면 P로 표현했지만 얘는 F 발음이다. P로 표현했지만 괄호가 아무것도 없거나 P로 했으면 P 발음이다. 이게 결국 입술 소리인 거예요. 입술에서 그래요. 이 세 가지 종류를 세종대왕님은 이 B 발음 하나로 다 그냥 묶어서 쫙 뿌리신 거죠. 한자도 다르지만 소리도 다르지만 그냥 다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우린 다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푸 발음, 그러면 된소리 발음, 뿌 발음, 피 발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준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게 F로 발음된 거 한번 볼까요? 복수. 중국어 발음은 푸시, 푸시 이렇게 됩니다. 한글은 푸시. 자, P지만 F 발음이요. 여기 F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읍이 F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복습은 뭐지? 중국어로 푸시.你们今天学过的内容都复习一下. 당신은 오늘 수업한 내용 모두 복습하세요. 자, 이렇게 회화를 조금만 이제 중국어 어순만 익히면 이렇게 바로 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쌍비읍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를 볼까요? 자, 한국말의 비교. 我来比较一下比较 비교는 중국말로 比较比较比较 B가 B로 뿌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교는 比较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알고 접근하고 훈련하면 중국어가 갈수록 이제 쉬워집니다. 나중에 듣기도 잘 되고 회화도 잘 되고 시간이 지나면 독해도 잘 되고. 자, 세 번째 볼까요? P로 바뀌는 경우. 한국말의 보통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말의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그래요. 보통화. 중국말의 표준어는 보통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보통화. 그래서 한국말의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보통 보의 보가 피읍으로 바뀌어서 보통화. 자, 이렇게 세 개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면 감각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을 볼까요? 시옷을 보면 시옷은 그 세종대왕께서 소리를 내는 그룹핑을 했을 때 이소리에 해당합니다. 이소리라는 것은 앞니와 아랫니를 쳐가면서 혹은 치지 않고 혀가 납작해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앞니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내면서 내는 소리를 이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스, 츠, 쯔 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신 시옷은 이 별표를 쳐놨잖아요. 가장 빈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괄호에 놓고 권이라고 써는 이유는 권설음,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 쥐, 치, 시, 르. 여기서 이 시옷에다가 권설을 해놓은 거는 시겠죠. 시. 그래서 우리나라 시옷은 중국어로 발음이 변할 때 대부분 권설음 시로 바뀐다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가족이에요. 이 시옷인데 괄호에다 X 해놓은 거는 찌, 치, 시 발음. 왜 중요하냐면 이 시 발음과 이 스 발음. 쌍시옷은 된 발음이잖아요. 중국어 한어 배움을 표기할 때 이 S로 하면 쌍시옷이고 된소리 발음이고 X만 표현되면 시 발음입니다. 네, 일반적인 발음. 그래서 찌치 시, 찌츠 스 이거는 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대신 둘 다 이소리인 거죠. 그리고 치도 빈도는 많지 않지만 추도 있더라. 다 이소리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이소리를 세종대왕님이 야,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하나는 묶으세요. 시옷으로 해서 우리는 아주 편하게 쓰고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발음들을. 근데 중국어로 바꿀 때는 이 네 개로 다시 나눠야 됩니다. 다만 빈도가 권설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옷처럼 발음하는 시 발음. 그 다음에 빈도가 쌍시옷, 스 발음이 많더라. 예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한국말로 시간이잖아요. 시간. 중국말은 시간. 이 sh가 실제 권설음 발음입니다. 시, 혀를 말아서 천장에 닿지는 않고 중간 정도 위치에서 시 이렇게 시간, 성조 이성 살려서 시간, 이렇게 내가 시간이라는 한국말을 떠올리고 권설임이 가장 많이 오지. 그래서 이걸 떠올리면서 시간 이렇게 하면 바로 10분 동안 외워야 될 단어를 1분 안에 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말에 해당하는 시옷 발음이 정확히 나는 예를 한번 볼까요? 취소,
취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시옷이 있죠? 그대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취샤오, 취샤오, 샤오, 삼성, 일성, 취샤오. 이 시아오의 X가 C 발음이에요. 한어 병음 앞에서 강의를 잘 기억하시면 금방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S, 시옷이 그대로 시옷 발음 나요. 취샤오. 취소해주세요. 그냥 간단해요. 취샤오 이샤. 오늘 계획 취소해주세요. 今天的计划取消一下. 취샤오. 금방 하잖아요. 한국말에 취소, 취샤오. 네.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신 이런 한어 병음 같은 경우를 잘 꼭 눈으로 보고 다시 정확한 발음, 혀 위치, 입 모양을 하면서. 자, 쌍시옷으로 되는 경우는 우리말의 속도. 속도는 중국말로 수두. 속도가 빠르다. 수두 很快. 이렇게 수두 很快. 아야, 수두 很快야. 이런 식으로. 수두. 이 뚜도 도 앞에서 배웠잖아요. D가 쌍디귿으로 가장 많이 발음된다. 그래서 뚜. 네. 모음 바뀌고 이 받침 없어지는 거는 여기서 논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시옷이 쌍시옷. 자, 한어 병으로 바꾸면 이렇게 수두, 수두, 속도, 수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국어가 엄청 쉬워지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정도 설명했을 때 여러분께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4개 자음 중에 지금 50% 7개 했으니까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7개를 또 추가적으로 깔끔하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